안녕하십니까. 토너코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민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도 8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를 9월 21일 오늘까지 시행했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만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다행히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일회성 자금 지원도 중요합니다만 보다 장기적이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경제 정책 추진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토너코 말합시다에서는 코로나19 속의 지역경제 위기 돌파구는 없나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도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지원 방안, 또 2차 긴급재난금의 실효성 여부와 군산 지역의 자구책 마련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토너코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전주 중국이나 토너코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도민들은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위기와 대응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모범 음식점인데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 회복이 되는 듯 하다가 다시 하나가 터졌다니까 제일 먼저 걱정되는 건 생계, 거리두기 제한을 조금 완화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1차 유행할 때는 뭐 그렇게 큰 피해가 없어서 한 10%, 20% 정도 손해는 봤는데 지금 2차 유행은 거의 한 40%까지 매출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정리가 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시간을 줄여야 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힘들고, 기존에 있던 식자재 자체를 쓰지 못하니까 유통기한 때문에 다 버려야 되니까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착한 건물주가 있다는 거 들었지만 보통 건물을 갖고 있어도 융자로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200만 원을 지원받은 건 좋긴 한데 200만 원은 월세 한 달 정도 유지하는 비용밖에 안 되는데 다음 달부터는 다시 힘들어지겠죠. 또 앞으로 대목을 바라보고 있는데 좀 답답하죠. 코로나가 얼마나 갈지도 모르고 좀 사업 구상을 배달 쪽으로도 해봐야 되고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 말해서 안 주는 것보다는 주는 게 도움이 되기는 한데, 근데 추석 전에 지급을 한다라고 해서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기다리고는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막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뭔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로나19 속의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일자리 경제본부의 나석권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나석권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전북대 사회경제지원센터장이신 전북대 기록관리학과 유남희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남희입니다. 네. 한국외식업중앙회 전주 완산구 지부장이신 전주 노송천 상인회 정명래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명래입니다. 예. 자,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이제 패널과 저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송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어느 정도 다소 불편한 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속에서 저희 방송도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참 요즘에 행정에서 공무원분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특보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오늘은 특보가 없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아침을 맞이하는데 본부장님도 참 공무원들과 많은 고민을 많이 하시죠. 예, 저도 출근하면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것이 오늘 하루 확진자의 전체적인 증가, 그 다음에 시도별로 이렇게 확산세 현황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많은 분들 잘 동참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오늘 녹음 일정 오늘 날짜로 이제 114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참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제대로 세우고 계시는데도 이게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도민들 각자 분들께서 많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고 계십니다만 이 코로나의 전반적인 그 바이러스의 확산세는 순간 방심하는 순간에 곳곳에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침투를 하고 이렇게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방역을 전반적으로 하는 데는 그 아주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 세밀한 부분까지 촘촘하게 도민들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우리 도민들께서 누구나
다 같이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 이 코로나19 속에서의 거리두기와 방역, 위생 철저히 좀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어려운 우리 지역 경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유남희 교수님, 네. 비대면으로 1학기가 진행이 됐고 신입생들은 교수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참 교수님으로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그렇습니다. 올해 2020년도 입학한 우리 신입생들은 아직 예. 본격적인 대학 생활을 실제로 시작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 1학기를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이번 2학기에는 그래도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혼합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만 지난번 서울발 그런 코로나 재확산을 통해 가지고 다시 2학기도 전체적으로 지금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매우 안타깝고 그런 어떤 해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올해 졸업하는 학생들의 취업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예, 지금 뭐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자리가 어느 정도나 만들어질지 채용을 할지 어떠세요? 네, 지금 아직까지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상황을 1년 정도를 지난 학생들이 졸업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예. 통계 지표가 정확하게 그렇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19의 모든 상황은 국가의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의 예. 모든 경제 지표를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취업률 그리고 고용률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도 부정적으로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서 예. 걱정이 많습니다. 예. 자, 뭐 행정 또 대학 그리고 오늘 또 정명희 회장님과 말씀 나눠야 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욱더 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방송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입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실정입니다만 실제적으로 2단계 그 상황을 피부로 느껴야 될 소상공인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명희 회장님. 지금 2단계로 접어들면서 이제 소부 위축은 뭐 말할 것 예. 없지 않습니까? 불안 심리에 있어가지고 뭐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전혀 지금 뭐 매출 한 저희들이 60%에서 65% 정도가 감소된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열을 수도 닫을 수도 없고 또 거기에 이제 근로자들도 줄여가면서 이게 이제 규모가 클수록 피해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임대료를 견디기가 힘들고 인건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확진자가 다녀간 그 지역은 골목길은 아주 그냥 불 꺼진 곳이 돼 있고요. 예. 지금 9시만 되더라도 8시 되면은 상가들이 거의 다 불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서울에서 2.5 단계에 9시 이후에 영업을 못하게 지금 그렇죠. 돼 있죠. 그게 이제 그 방송상에 되니까 우리 지역도 같은 시민들이 그걸 동감하고 예. 의식하면서 소비가 더 유축되는 상황이 지금 실제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에 소상공인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인 응답이 96.4%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10명 중에 7명 폐업을 고려. 네. 지금 현재 그 집합 그 업소들 금지 내렸잖아요. 예. 대형 업소 제가 업소 말할 수는 없으나 대형 업소가 지금 폐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예. 여기가 이제 견디기 힘든 게 월 임대료가 5,800만 원이래요. 그러다 예. 보니까 직원 수도 많고 하니까 부폐업 하신 분들은 지금 폐업 상담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예. 유남희 교수님, 전북의 네. 전반기 경제 현황 통계청에 발표한 네. 자료가 있습니까? 네, 그 지난번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도 1분기 호남 지역 경제 동향 발표가 있었고요. 예. 많이들 참고들 하셨을 텐데 어쨌든 지금 방금 정 회장이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으로 굉장히 고통이 따르고 있지만 편차는 있을지라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통계청의 발표 자료를 보면 지표가 좀 어둡습니다. 예. 뭐 주로 전년도의 그 동기간 대비해서 보면 광공업 생산과 수출도 크게 감소를 했고요. 소매 판매나 서비스업 생산 등 이런 어떤 주요 실물 지표가 전체적으로 악화됐는데 여기에 또 우리 지역에서 연결되어 있는
광공업 생산 분야가 자동차 같은 산업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또 연계된 전자부품, 화학제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부진을 겪었고 또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소매 판매 지수도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2.2%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으로 보면 우리 지역의 수출이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수출도 5분기째 계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전체적인 어떤 실적은 통계자를 보면 전년 그 동기간 대비해서 약 수출도 9.9%가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특정한 분야라든지 특정한 산업 이런 데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어떤 이런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다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것과 연계해서 도내 인구도 사실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뭐 저출산뿐만 아니라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질수록 그런 경제 지표의 근간이 약한 지역에 있어서는 인구 유출이 이루어지는데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지금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약 4,270명 정도가 위지로 빠져나가는 인구 유출의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거고요. 고용률 잠깐만 말씀을 더 드리면 고용률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60.9%를 보여서 1년 전과 비교하면 0.7% 정도가 올라와 있고 또 실업률은 조금 감소한 걸로 보여져서 우리가 좀 희망적인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 무급 가족 종사자 등 비임금 근로자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기존에 그 고용했던 고용 인원을 줄이고 가족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 통계 수치에 착시 효과가 있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통계 지표가 주고 있는 분석 내용을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 전반적인 산업의 하락세를 우리 지역의 경제로 공감하면서 동시에 어떤 그 우리 전북적인 경제 자립도라든지 어떤 경제 지표가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잖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지난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했던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좋다는 게 아니라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지표가 어느 정도는 선방하고 있지 않은가 나름대로는 저는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공감하고 실감하시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 우선 지역의 경제 축이라는 것을 보면 참 대기업이 많으면 대기업의 의존도가 높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역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이 많은 전라도 현실 속에서 그 기업 경제 축을 담당하는데 이분들이 힘들어지면 전북의 내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그 고민을 하시고 지원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교수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교수님께서 그 수치별로 그 실물 경제 그 조목조목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의 방향성을 저희들이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조금 지표적인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고용률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도 미세 하나마 이렇게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고용률의 상승을 견인하는 가장 큰 요소는 그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농림업, 축산 이 부분에 그 농업 쪽 그 고용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크게 견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전반적인 아까 지적하신 그 상용 근로자의 감소 이 부분은 그 어떤 전반적인 제조업의 하락 추세하고 이렇게 궤를 같이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상용 근로자의
그 확장 이런 부분에 그 고용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가장 어떤 그 경제의 실핏줄과도 그렇죠. 같은 그 신경계와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여기가 마비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어느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 카드 수수료하고 예. 공공요금 이런 부분에 어떤 기초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서 그 선제적으로 그 부분을 대응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더 필요하다고 봐서 이번 3차 추경에 공공요금과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하나 축으로 이제 소상공인 중에서도 또 그 중에서도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 연소득 4,500 이하, 그러니까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이분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그 특례보정을 사업을 신설을 해서 이 부분만을 좀 이제 지원을 할 계획이고, 예. 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 이게 정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여러 이게 재원이 이제 한정이 되다 보니까 예. 많은 부분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현금성 지원 어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정명래 회장님. 네. 일단 1차 각 지자체도 정부의 지원금이 있었고 2차로 시작한 완주를 비롯해서 좀 있습니다. 이제 정부도 2차 지원금 전액 국비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큰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떠세요? 뭐 그것 가지고 해소될 수는 없으나 예. 굉장히 환영하는 쪽이고요. 예. 지금 현재 지금 아까 우리 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카드 수수나 공공요금에 대한 부담이 큰데요. 가장 큰 비중은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부분이 가장 저희들한테는 비중이 한 33.6% 정도나 저희 그 사업하시는데 사업비에서 이렇게 차지하게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그 2차 재난안전 지금 그 지급한다고 하잖아요. 예.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지금 지급하는 걸로 돼 있죠. 선별 지급으로. 선별 지급으로. 예. 그런데 이제 이것 갖고는 해소하기는 어려우나 1차적으로 급한 추석 명절을 견뎌야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방송 나간 이후에 엄청난 전화 폭주가 있어요. 과연 언제 지원이 되느냐, 또 어떤 방법으로 내가 뭘 서류를 갖춰야 되느냐, 예. 또 내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긴급 자금이 어려우신 신용 등급자들이 그렇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자기 신용 한도가 있어요. 보증서 한도가. 근데 내가 그게 해당이 되느냐, 예. 안 되느냐, 그게 이제 폭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에서 좀 오늘 이 자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반겼어요. 예. 많은 분들이 여기에 궁금을 하고 계시거든요. 본부장님 직접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체 이제 추경 규모가 7조 8천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3조 3천억 이 부분이 되는데 가장 핵심이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일반 업종에 대해서 1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이 150에서 200만 원 이렇게 이제 차등 지급이 될 것인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돼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시점을 여야 합의로 다음 주 화요일 22일로 잡았습니다. 물론 이제 일정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지급 일정, 추석 전 일정을 감안한다면 아마 다음 주 화요일에는 합의가 돼서 통과가 돼야 추석 전에 지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지급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이 4억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부 국세청 자료에 의해서 시군에서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다 정부 중소기업부로 다 이렇게 제출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국세청 자료와 비교해서 다 이렇게 체크가 될 거고요. 그 부분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다음 주에 전체적인 대상이 확정이 돼서 그 지급 방법이 바로 이 소상공인 해당되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바로 이렇게 일괄 지급 방식으로 갈 건데 그게 이제 시군의 신청 방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바로 직접 이 중앙부처에서 바로 이 소상공인 분들에게 계좌 입금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 방식이 결정이 되면 바로 이제 시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그 추석 전에 지급이 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 주까지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자금 지원 이 2천만 원 정도의 그 자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저희들이 그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약 5천억 규모의 그 자금 공급을 했습니다. 1, 2, 3차에 걸쳐서. 근데 지금 이번 우리 도 3차 추경에서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소득 4,500 이하 혹은 그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이 부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이 특례보증 규모를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그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과 협력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니까 그 부분을 직접 신용보증재단에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1차 때 지원을 받았다는 제 추가로는 안 되죠? 현실적으로 보다 많은 그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적용이 돼야 되니까 저기 그 1차 때 받았던 분들은 이게 제의를 시키고 안 받았던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윤하민 교수님. 네. 1차 긴급재난지원금 내수 회복에 일정 기분 기여한 것으로 분석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또 네네. 2차가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좀 효과는 클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네.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우리 이 상황에서 지금 1차 재난지원금은 우리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코로나 상황에서 매우 유효한 어떤 정책으로 이미 국내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물론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어떤 그런 만족도는 아니었겠지만 상당한 의미의 어떤 그 효과를 가져왔었는데요. 우리 전라북도에만 지원된 긴급재난지원금이 5천억 원이 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결국은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어떤 긍정적 매출 증가 효과를 주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1차 재난지원금하고는 달리 지금 이제 2차 재난지원금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국민의 논란이 뜨겁지 않습니까? 예. 선별 지급이냐 아니면 전 국민 지급이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국민들 여론조사도 그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데는 다수가 찬성을 했었지만 선별 지급이 옳은지 또 아니면 전 국민 지급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근소한 차이의 어떤 그런 팽팽한 여론의 양상을 보인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 방식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앞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4차 추경을 통해서 이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지금 선별 지급 방안이라든지 혹은 전국민 지급 방안이 어느 쪽에 한쪽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모두 이 두 방안 다 일장일단이 있고 또 우리가 가장 완벽한 정답은 없을지라도 지금 이 시기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전 국민으로 재난지원금이 가는 것에 대한 긍정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더 시급하고 더 피해의 정도가 절박한 계층에게 가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가리고 구분하고 진행하는 절차가 복잡할지라도 이 방식이 옳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방식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국민 모두가 힘겨워하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계층들에게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고용 취약계층들 이분들에게 이것들이 지급하는 방식 예, 그러니 예. 저는 이 방식이 어떤 유의미하다 이렇게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네. 어려운 분들 말씀하시는데 정명희 회장님 특히나 노래방, PC방, 집합금지 업종 이분들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그래서 지원금을 기대를 더 많이 하고 있는 직종이기도 하고요. 전에는 그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이나 이런 업소들은 1차 보장 못 받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생계가 막막한 거죠. 전혀 업을 할 수가 없는데 1차 전주시에서 100만 원 지급을 했어요. 예. 100만 원은 임대료도 안 되고 이걸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아예 폐업의 상태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2차 재난지급을 할 때에는 이런 업소들도 사업자분들 뭐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이나 학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 재난지급에 좀 지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추가적으로. 예. 본부장님, 네. 어려운 업종이 있고 또 어려운 지역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군산의 강임준 시장을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긴 하겠습니다만 시군 차원에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정부 국회 2차 지원금 좀 고위험시설 업종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높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대응하느라고 지방비 부담이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예. 또 수해 피해 복구 비용이 또 많이 이렇게 들어가서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유흥업소 아까 그 회장님 말씀하신 유흥업소 일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제외한 거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이 차원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공동 건의를 통해서 12개 고위험 시설 업종 전체에 대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예.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업종이 바로 집합 제한 금지 명령이 대상 업종 같습니다. 노래방, PC방, PC방 이런 부분들이어서 이 부분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이 지방정부 의견이고 예. 이 부분이 만약에 지원이 차별이 되면 이 대상 업주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방역에 참여하기 또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군산시 전북에 상당한 경제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일자리가 생산되고 있는 군산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강임준 시장을 연결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참 어려운 가운데 군산형 일자리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오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또 이 군산 시민들께도 많은 어려움을 가하고 있을 텐데 요즘 어떻게 좀 행정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사실은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도 더욱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우리 국민 전체에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10만 원씩을 추가 그렇죠. 지원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특히 영세 자영업자 그다음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 부분 많은 도움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정부가 이번에 2차 지원으로서는 맞춤형 지원이지 않습니까? 예. 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고용 취약계층이랄지 생계위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준비 중에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역 경제에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겠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떤 이번 지원을 통해서 그동안에 어려웠던 지역 경제 특히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나 코로나19로 해서 많은
피해를 봤던 부분들의 예. 맞춤형 지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힘이 들 것 같고요. 예. 이런 위기를 이렇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서 예.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힘을 내고 할 수 있는 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윤주 시장님의 어깨가 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사실 예. 취임 전부터 한국 GM 또 현대중공 군산조선소 어려움이 처한 상황들이 계속됐고 코로나가 또 덮쳤습니다. 아울러서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지역에 기반을 둔 이스타 항공의 어떤 폐업까지 예. 참 그 어떻게 좀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가운데 군산형 일자리가 또 많은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고 일자리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또 GM 자리에 명신 컨소시엄이 예. 들어오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경영난이 이 차질을 또 빚고 있는 가운데 상당히 고민이 많으신데 해결책을 참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물론 기업 유치라는 것이 뭐 우리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기업들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기업들이 우리 군산에 와서 사업을 할 때 다른 지역보다 더 사업하기가 편리하고 이 지역이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맞다고 판단을 해야 기업들이 유치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기본적인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군산이 그 대기업에 의존한 산업 구조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대기업 두 개가 문 닫고 나니까 우리 군산 경제 자체 전체가 무너지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우리 산업 구조 좀 재편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판단과 함께 그 유망 강소기업들, 그다음 신재생에너지, 그다음 또 미래 전기차 관련 산업으로 산업 생태계 변화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물론 이런 변화가 일순간에 단기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꾸준히 준비를 해야만이 이게 안정화가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다행히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군산을 재생에너지 중심 도시로 또 만들어 주셨고 또 예. 미래 전기차 부분은 군산형 상생형 일자리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또 강소연구개발 특구도 지정을 해서 그 자동차 대체 부품이랄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그 아주 강한 중소기업들이 연구 개발을 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갖춰놨고요. 예. 또 아시다시피 뭐 또 그렇게 기업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지역 우리 소상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힘을 합쳐져 가지고 우리 군산사랑 상품권이랄지 배달의 명수 또 이번에 또 중소유통 공동 도매 물류 센터 건립 등을 또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요. 예.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는데 좀 편리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군산 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품권 앞에 붙는 군산사랑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누적 발행액도 1조 원을 달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2년 지금 됐는데요. 예, 지금 1조 원을 지금 거의 지금 다 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고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발행되는 예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했었는데 행안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 사례로 채택되고 하면서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내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갖춰서 일부러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 큰 거고요. 그와 함께 이제 그동안에 대기업의 이런 폐쇄로 인해서 어려워진 지역 상권을 지키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배달의 명수도 또 군산의 닉네임이 됐습니다. 상당히 뭐 군산 선거 역전의 명수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배달의 명수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 텐데요. 현재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벌써 뭐 이제 6개월째 되는데
총 뭐 한 18만 건 이상, 그다음 44억 매출로 지금 이어졌고요. 예. 지금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따르는 소비자나 우리 또 상인분들이 불편함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있고요. 예. 지금 음식 배달 앱을 우선 제일 빠르기 때문에 그걸 출시를 했는데 예. 10월부터는 또 업종을 확대를 해서 뭐 꽃집이랄지 방앗간이랄지 뭐 떡집이랄지 정육점이랄지 건강원이랄지 이렇게 추가해서 우리 영세 소상공인분들의 비대면 온라인 예. 시장 진출을 도울 계획입니다. 어려움이 전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을 함께 같이 가는 그 행정의 모습과 시민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아이디어와 또 많은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군산의 지금 경제라고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착한 가게도 기부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끝으로 시장님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우리는 2013년부터 이렇게 착한 가게 운동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벌써 한 5천여 곳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시민들한테 고마움을 느끼는 것은 코로나19 그다음에 우리 이웃돕기 성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보다 군산이 배가 늘었습니다. 이 어려운 지역인데도 이렇게 우리 시민들께서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또 착한 가게 하시는 분들이 각 읍면동에 어려우신 곳에 써달라고 매월 70만 원 상당의 돈이 사회복지 공동모금으로 기탁되고 있는 것이 또 우리 시민들의 자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군산 시민들이 이렇게 막 똘똘 뭉치고 나서셔가지고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서 시장으로서 우리 시민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좋은 소식, 더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어저께 또 발표됐지만 SK가 또 군산 우리 새만금 산단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해서 앞으로 우리들은 우리 시민들의 이런 뜻을 받들어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우리 군산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기쁨과 웃음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군산시의 강임준 시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정명희 회장님, 네. 지역에 이런 그 이름을 건 군산사랑 상품권 같은 것들이 1조 원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실적을 이룬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요. 군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랑 상품권 자체가 배달의 명수를 통해서 쓸 수 있게끔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1조에 달하는 것을 했을 것 같고요. 그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자영업자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시민들, 도민들한테 그렇죠. 도움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배달의 명수 같은 경우에 11만 명 정도가 그 조회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배달의 명수도 결국에는 업주들의 플랫폼이 아닌 기업과 그걸 공공해서 사업비를 넣어가지고 이게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기업 배민이 10,000원권 지금 20,000원권 할인을 지금 붙고 있어요. 배달의 민족.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착하지가 않아요. 나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대로 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배민으로 움직이게 되고 또 업소에서도 불편함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공공앱을 만들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고객이 전화가 오면 프로그램 자체가 수기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대행업하는 이것을 운반하는 대행업 쪽에서도 저희들이 직접 퀵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게 배달해 나가는 불편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큰 데로 다시 배민으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10,000원, 20,000원 할인이 우리 업주들한테 자영업자들한테 그놈을 받아다가 고객들한테
인심을 쓰는 그런 기업 형태가 지금 있다 보니까 예. 배달의 명수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자, 유남희 교수님, 특히 소상공인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정명희 회장이 말씀하신 부분, 임대료 부분인데 전주의 경우에 착한 임대인 운동도 뭐 최초로 시작했던 곳이고 상당히 많은 세제 혜택도 주어지고 있는데 좀 참여가 늘어나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의 한계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사실은 이제 전주가 국내 최초로 재난 기본소득의 어떤 그런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고 예. 또 지금 착한 임대료, 착한 임대인 운동도 전국 최초로 시작을 하면서 청와대나 정부로부터 격려와 지지까지 받게 되는 매우 우리 지역에 좋은 우수 사례가 됐는데요.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정부가 임대료 인하분의 한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그런 것으로 또 화답을 하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 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에서 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지금 임대료 부분인데 예. 지금 이렇게 착한 임대료 운동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과연 얼마나 실효적인 도움을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또 고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 이 지금 영업 제한을 통해서 어떤 그 가게 영업을 제한을 받는 경우에 이 임대료 부분이 가장 고통스럽게 되는데 그렇다면 방역의 관점에서 건물에 입주했던 이 소상공인의 자영업자가 영업에 제한을 받았다면 예. 이 영업 제한에 대한 매출 감소분은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한테만 주어질 것이 아니라 이 건물주의 임대 소득에도 일정 부분 고통 분담을 하는 방식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착한 임대료 운동이라고 하는 계몽 운동을 넘어서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지자체든 중앙정부든 같이 예. 코로나 시기에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전 좀 핵심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영업 제한이 걸린 건물의 어떤 그 임대인에게도 일정 정도 임대료 면제나 감액에 관한 것을 의무 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하게 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전국 모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굉장히 가장 제1순위로 고통스러워하는 임대료에서 상당 부분 실효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필연적으로 또 임대인들의 어떤 불만과 반발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정명희 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좀 많으실 것 같아서요. 예. 네, 맞습니다. 지금 착한 임대인 이 자체는 이슈한 거에 비해서 저희는 체감하지 않고 있어요. 어느 일정 기준을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착한 임대인을 했고 뭐 5%에서 10% 이게 뭐 아까 월세가 5,8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거기에 뭐 5% 10%는 저희가 체감이 안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두지 있습니다. 않다는 것은 임대인이 하고 싶은 만큼 대로. 5%든 예, 또 예.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 예. 어떤 임대인은 2달을 하는 분도 계시고 3개월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최대 6개월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착한 임대인 이 캠페인 자체에서 우리 자영업자들한테는 그렇게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또 한 가지 이제 임대인 같은 경우에도 영세 임대인들이 많아요. 융자를 안고 건물을 사서 임대를 내놓은 그렇죠.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예. 이분들한테도 강요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자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된다면 문제가 되고 착한 임대인이 어느 시점에서 끝나면 처음 계약했던 임대 그 금으로 월세 부분이 되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법 쪽에서는 임대인 보호법이 없다 보니까 5% 그 인상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예, 예. 거기 되면은 또 다른 임차인과 임대인의 소송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근본적으로 해결은 이미 임대 부분이 월세 부분이 너무 올라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첫째 이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본부장님, 행정에서도 이 뭐 임대료, 임차인, 임대인 사이에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예. 그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그 수단으로 실현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가 만족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결국은 소상공인,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더 약자인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 어떤 임대료를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서 그 부분을 좀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그나마 이렇게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건데, 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또 어느 선의 기준, 그리고 또 어떻게 이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맞춰 나갈 거냐 하는 그런 한계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정책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도 고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것이 실현의 형평성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이 효과의 문제, 이 재원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면밀하게 따져봐서 실현 가능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예. 그 임대료를 못 내서 내몰려야 하는 상가들도 다반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보증금에서 다 차감 뭐 이렇게 해서 내몰리는 가게들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임대인 우리 그 대출을 저리 대출이라도 이런 긴급 그 가게들은 지원을 해서 저리 대출을 좀 한다고 하면 그 위기를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 임대인을 위한 대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증금에 우리가 거의 다 보증금에 월세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임대인 대출을 좀 저리로 긴급 지원들을 받는다면 위기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것을 견딜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벌어주는 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인들은요, 좀 죄송하지만 임차인들은 보증금에서 제가 이달에 못 나오면 까나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게 다 소진이 되면 저희가 아무것도 뭐 없이 나와야 하는 상황, 또 거기에 또 철거 비용까지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 뭐 이런 게 지금 악순환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소벤처부에서 폐업하는 그 철거비 지원 200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턱도 또 신청하는 방법도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이게 많이 홍보가 안 돼가지고 또 활용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문턱도 내려주고 임대차 그 임대인에 대한 임대인 그 대출을 좀 이렇게 가주면 좋겠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님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여러 그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를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교수님. 우리 정 회장님께서 양쪽을 다 아울러서 이렇게 대변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뭐 혼란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임차인과 임대인 어느 쪽 편을 들자거나 그런 관점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 어려운 시기에서 고통 분담을 제도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몽운동으로만으로는 자리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제한이 걸리고 거기에 그들의 과실이 아닌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제한이 걸리고 매출이 감소했다면 그 부분에 관한 것을 그 건물의 임대인에게도 일정 정도의 비율을 제도화하면 어떤 계몽 운동에 의지하는 어떤 미미한 효과를 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는가. 이것이 어느 정도는 임대인들에게 조금 부담스럽고 또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 모두가 마음의 기준을 둔 것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의 고통 분담에 관한 관점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현재는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 분께 뭐 대본에 없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에서 또 소상공인 업계에서 또 대학에서 계시는 전문 세 분께 어떻게 보면 고민하고 있는 그 각자의 지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공동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그 상황이 지금 이제 우리 앞에 벌어졌는데 그런 측면에서 각자의 고민이 있고 답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좀 그 개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어떠세요? 그 코로나19 이전에 행정에서 일하실 때와 지금 일하실 때가 다릅니다. 제가 전북대 병원에 취재를 갔을 때 그 현관 입구에서 안내를 하시는 직원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현저분이 오시면 도움을 드리는 일을 했는데 지금은 발열 체크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내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고 또 행복한 일이었는지 알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상당히 감동적이었는데 본부장님도 역시 그 행정의 과거의 일과 지금의 일은 많이 달라졌다고 좀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 불과 8개월 전입니다만 코로나 발생 이전과 이후에 그 행정 환경을 나아가서 우리 어떤 삶의 모습, 삶의 방식 자체가 너무 많이 달라졌다고 보는데요. 예. 실물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은 이 경제와 방역 이 두 가지 측면이라고 이렇게 트레이드 오프라고 이렇게 관계라고 이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렇지만은 가장 먼저 우선을 두는 부분은 방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어떤 경제적인 피해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소상공인 분들에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저희에게 닥쳐진 숙제고 그 부분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메르스 때도 그렇습니다만 역시 끝까지 방역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종식이 됐던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윤하민 교수님. 예. 네, 지금 사실 이 엄중한 시기에 생각해 보면 방역하고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절감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어떤 뭐 진영에 따라서 많은 어떤 불만과 비판도 있지만 방역도 우리 지자체를 포함해서 방역도 참 선방하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전 세계의 어떤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아도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운용도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은 이 방역과 경제 살리기를 동시에 한다는 것은 이게 상충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어려운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어떤 혼연일체의 어떤 협치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어떤 국민들, 우리 또 지역으로 보면 지역민들의 어떤 그런 의식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예.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어떤 지역민들이 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단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나본부장님, 정 회장님 좋은 말씀들에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이 코로나 확산을 막는 것과 참 어려운 일이지만 예. 착한 소비 이 문화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냥 앉아서 배달만 시키고 계속 어떤 홈쇼핑을 통해서 네. 무언가를 대형 홈쇼핑을 통해서 주문하고 본인의 건강은 지킬 수 있지만 이것이 지역 경제를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 첫 번째는 방역 지침 준수에 관한 것이 첫 번째이지만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어떤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착한 소비 문화, 예. 음식을 먹어도 그런 어떤 소상공인의 자영업자들의 그리고 또 어떤 매장을 들려도
안전을 준수하면서 이런 문화까지를 좀 같이 가져가는 이런 우리 지역의 건강한 상생 문화, 공동체적인 의식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정명윤 회장님. 네, 맞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서도 우리 자영업자들이 방문 기록지를 인력을 투입해서 적고 정말 방역 지침을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더 확산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우리는 대면 그 업을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비대면이 왔고 얘를 띄어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비대면에서도 지금 이제 2단계가 연장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비대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예. 지원해서 연습시키고 훈련시켜서 소비가 이루어져야만이 예. 폐업 이육이나 경제가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 더 전라북도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예.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원은. 그러니 정말로 소비가 활성화할 수 있는 지금 시대에 비대면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더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좀 아끼지 않는다면 예. 슬기롭게 이 어려움을 저희들이 잘 이겨나리라 봅니다. 예. 어려운 상황에 해야 될 일은 조금 더 배려하고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주도 송천 상인회 정명림 회장 그리고 전라북도 일자리경제본부의 나석훈 본부장, 전북대학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윤원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토론코만 합시다는 다음 주 1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